주요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스포츠 하이라이트 톡 전남일보 취재 2부 한규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자님도 스포츠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좋아하십니까? 축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고 흔히 4대 스포츠라고 말하죠. 아, 4대 스포츠? 그럼 네. 그거 말고 또 두 개는 뭔가요?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이렇게 4대 스포츠인데 주로 구기 종목을 굉장히 즐깁니다. 직접 하는 것도 즐기시나요? 재능은 없진 않은 것 같은데 재능은 있다고요? 네, 보는 게 더 즐거운. 네, 그렇습니다. 예, 기아 타이거즈 선두를 지키긴 했는데 승리는 없었어요. 네, 정말 좀 힘든 한 주를 보냈는데요. 예, 톤을 좀 높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승리가 없었다고. 결과가 안 좋으니까 너무 힘이 목소리도 없으시네요. 안 좋네요. 지난주 월요일에 네. 하나 이글스와 더블헤더 결과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아마 그 여파인 것 같습니다. 좀 굉장히 힘이 빠진 모습이었는데요. 예. 부산에서 롯데자이언츠에게 1무 2패로 루징 시리즈를 당했고 키오미어 로즈에게도 1패를 당했습니다. 그나마 좀 토요일과 일요일에 장마 여파로 이틀 연속 5천 취소가 선언돼서 2주 연속 더블헤더를 할 뻔했는데 그러지 않고 휴식을 취한 것이 아마 선수들에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충전할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날씨도 도와줬어요. 네. 롯데 자이언츠에게 그러니까 1무 2패. 요즘 기아의 전력으로 봐서는 참 믿기 힘든 결과거든요. 네, 사실 순위표만 봐도 기아가 선두에 있고 롯데가 하위권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좀 위닝 시리즈를 챙겨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시선이 있었는데 1무 2패라는 결과는 조금 충격적입니다. 왜 그랬어요, 근데? 경기 내용 말씀드리면 더 충격적인데요. 예. 불명예스러운 세계 신기록을 썼습니다. 25일 사직 롯데전에서 4회 초까지 14대 1로 크게 앞서다가 예. 7회 말에 14대 15로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한 해에 그러니까 14점을 그냥 내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무려 13점 차를 뒤집힌 건데요. 한국과 미국, 일본을 통틀어서 3대 프로야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 메이저리그에서는 12점, 일본 프로야구에서는 10점 차가 최다 격차였는데요. KBO 리그에서는 11점 차가 최다였습니다. 좀 공교롭게도 종전 기록을 세운 팀이 좀 기아였는데요. 2017년 7월 5일에 문학야구장으로 알고 계실 텐데 인천 SK 행복드림구장에서 SSG 랜더스의 전신인 SK 와이번스를 상대로 4회 말까지 1대 12로 끌려가다가 5회 초에만 12점을 뽑으면서 13대 12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네. 경기 결과는 17대 18로 패배하면서 조금 빛이 바래긴 했었는데요. 좀 희귀한 기록의 주인공이었던 기아가 이번에는 희생양이 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13점 차로 이제 역전을 당한 거니까 이거 정신적으로도 힘들겠는데요. 네, 좀 치열한 선두 싸움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후폭풍이 컸던 것 같습니다. 15대 15 무승부를 거둔 후에 4대 6, 2대 11로 2연패에 빠지면서 로징 시리즈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두 경기 모두 역전패를 당했는데요. 26일 경기에서는 알드레드 선수가 6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는데 불펜이 가동되자마자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27일 경기에서는 선발 윤영철 선수가 3.2이닝 5실점으로 일찌감치 마운드를 내려갔는데 김도현 선수도 1.2이닝 5실점에 그치면서 중반부터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게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아마 더블헤더에 연장 12회까지 치르면서 투수진이 좀 피로 누적이 심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됩니다. 왜 사직만 가면 약해지는 것일까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도 사실 흔히 뭐 트라우마를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연의 일치겠죠? 네, 선수들도 아마 부담이 있긴 있을 겁니다. 네. 좀. 근데 부상도 또 있었습니다. 네, 일루수와 우익수를 오가면서 좀 팀에 꼭 필요한 자원이 된 이우성 선수인데요. 예. 27일 경기에 6회 초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깊숙한 땅볼을 때린 뒤에 전력 질주를 하면서 내야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기아가 1대 7로 뒤진 상황이었고 어떻게든 추격의 불씨를 좀 살려보겠다는 간절한 플레이였는데요. 응원도 많이 했죠. 저희 보면서. 네, 근데 1루 베이스를 밟은 직후에 왼쪽 엉덩이와 허리 쪽을 만지면서 조금 불편한 표정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뭐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또 진단을 받았는데 어디가 좀 안 좋게 나왔나요?
네, 오른쪽 햄스트링 힘줄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 통증을 호소했던 쪽이 왼쪽이라서 저도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검진 결과는 오른쪽 다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쳤나요 이때? 네, 아마 그 베이스를 딛는 과정에서 햄스트링에 조금 무리가 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허벅지 부상이고 2주 후에 재검진을 받아서 정확한 복귀 시점을 가늠할 예정인데 정혜영 선수도 그렇고 좀 팬들의 투표를 통해서 뽑힌 올스타 선수들인데 이번 주말에 올스타전 출전이 불발되면서 팬들이 좀 많이 아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번 주말 시리즈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네, 이번 주말 시리즈는 키움 히어로즈와 좀 진행을 했는데 네. 한 경기밖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 때문에. 네, 예. 토요일, 일요일은 취소가 됐고 첫 경기를 했는데 참패를 당했습니다. 28회 경기에서 6대 17로 대패를 당했는데요. 좀 3이닝 동안 무려 15점을 내줬고 특히 3회 초에만 10점을 내주면서 전광판이 알파벳으로 표기되기도 했습니다. 챔피언스 필드 중앙의 대형 전광판이 신식으로 이미지를 띄우는 형태인데 1, 3루 측면에 있는 전광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좀 구형 전광판인데요. 점수를 한 자릿수까지만 표기할 수 있기 때문에 10점부터는 A, B, C 알파벳으로 표기를 합니다. 10점을 주면서 9가 A로 바뀌었는데 상심한 관중들이 경기 초반부터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죠. 1이닝에 17점인 거잖아요 지금. 네. 네. 김건국 선수가 좀 임경 선수에 이어서 구원등판을 했는데 좀 힘든 모습을 보이면서 치명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바꿔줄 수 있는 이런 타이밍 아니었을까요? 사실 평상시라면 이범호 감독이나 정재훈 투수 코치도 좀 빠르게 교체 타이밍을 잡았을 텐데요. 예. 직전 사직 원정에서 연투하거나 긴 이닝을 소화한 불펜이 좀 워낙 많았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점수가 지금 너무 많이 났어요, 계속. 네, 더블헤더에 12회 승부까지 했기 때문에 불펜 과부하가 걸렸고 예. 김건국 선수가 계속 맞아나가는 상황에서도 57구를 채운 뒤에 마운드를 내려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롯데부터 키움까지 1무 3패, 3연패. 이거 분위기 반전 이럴 수 있습니까? 이범호 감독이 예. 조금 강한 카드를 꺼냈습니다. 뭔가요? 수석 코치를 바꿨는데요. 투수 출신의 손승락 퓨처스 감독을 수석 코치로 불러 올렸고 포수 출신인 진가병 수석 코치를 퓨처스 감독으로 좀 보직 변경을 했습니다. 최근에 마운드 운영에 문제점이 드러나다 보니까 투수 파트에 힘을 싣는 모습이 아닌가 해석이 되는데요. 손승락 수석 코치와 정재훈 투수 코치는 모두 불펜, 그 중에서도 좀 마무리 투수였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범호 감독은 손승락 코치가 전력 강화 코디네이터와 퓨처스 감독을 하면서 좀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승락 코치와 정재훈 코치가 현역 시절에 마무리 투수로 경험했던 거를 바탕으로 좀 머리를 맞대면 큰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 불펜 안정화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수석 코치를 교체하면 바로 뭐가 보여지나요? 달라지는 게? 아무래도 시간은 좀 걸리겠죠? 네, 아무래도 수석 코치도 2군에 있기는 했지만 1군에서 적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죠?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무래도 기대하는 바는 있으니까. 네, 부족한 파트에서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뭔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이제 비가 내렸죠. 굉장히 좀 많은 비가 왔죠, 주말에. 그래서 이제 사흘 휴식 취하고 나서 이번 주는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 삼성하고 3연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스타 휴식기를 앞두고 마지막인데요. 사실 장마철이다 보니까 어제까지는 화수목 쭉 비 예보가 있었는데 야구를 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 화요일에는 비가 오고 수요일, 목요일은 비가 오지 않는 것으로 예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수요일, 목요일 경기가 정상적으로 열릴 확률이 높은 상황인데요. 기아가 1위고 삼성이 3위입니다. 예. 2경기 차고 굉장히 중요성이 큰 상황인데 2경기를 모두 진다면 승차도 삭제되고 2위 LG 트윈스가 또 치고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범호 감독이 좀 총력전을 예고를 했는데요. 네일과 알드레드 외국인 투수 2명이 모두 선발을 준비하고 있고 예. 삼성 같은 경우도 총력전을 준비를 합니다. 예. 삼성도
외국인 원투펀치에 국내 1선발까지 3명이 모두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범호 감독도 이제 7월은 더 잘해보겠다 이런 각오도 갖고 있으실 것 같고 더 강해진 기아 기대해 보겠습니다. 광주 FC 소식 준비하셨죠? 지난주 방송에서 지지난주 코리아컵 16강 부천FC 199전 승리하면서 8강 진출 소식하고 K리그1 18라운드 대전 하나시티즌단에서 좀 석패한 소식을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예. 지난주에는 수원FC와 제주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리그 경기 치렀습니다. 좀 먼저 화요일 25일이었죠. 수원FC와 원정 경기에서는 0대1로 석패하면서 2연패에 빠졌는데요. 굉장히 접전이 이어졌지만 후반 30분에 정승원 선수에게 선제골 겸 결승골을 내주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이정효 감독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선수단을 향해서 강한 질책성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공식 기자회견에 들어와서 의미 없는 축구를 했다 하면서 우리가 올해 몇 위를 할지 예상된다. 나도 선수들도 거품이 많이 꼈다. 라고 냉정한 평가를 남겼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3위가 기적이었다는 것을 구단도 선수들도 팬들도 알아야 된다. 운이 좋아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고 올해는 기적이 일어나서 강등만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정말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질책이 좀 통한 것 같습니다. 예. 어제죠. 일요일 30일인데 제주 유나이티드를 안방으로 불러들여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말 짜릿한 승리였는데요. 올해 유독 후반 막판 실점으로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후반 막판에 득점에 성공하면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전반 7분에 신창무 선수의 득점으로 앞서서 전반 22분에는 안태현 선수에게 실점하면서 동점이 됐는데요. 후반 44분에 가브리엘 선수의 결승골로 승점 3점을 챙기면서 8위에서 7위로 순위가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예. 제주와 순위가 이제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승점 6점짜리 경기였는데요. 이 중요한 경기에서 멋진 득점포를 선보이면서 승리를 챙겼습니다. 예, 이 멋진 득점포의 뒷이야기 안 들어볼 수가 없어서 저희가 선제골의 주인공 광주 FC 신창무 선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값진 승리 소감이 궁금한데요. 제주전 중요한 경기였는데 승점 3점을 챙기면서 연패를 끊고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든 것 같아서 정말 기쁜 마음입니다. 예, 첫 선발 출장, 첫 득점포 터뜨리셨습니다. 시즌 첫 선발인데 또 운이 좋게 골을 넣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훈련 때는 그러면 이런 중거리 슛 많이 연습을 하셨을까요? 네, 최근 경기를 보면 상대가 많이 내려가서 수비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예. 좀 수비를 끌어내려면 적절한 중거리 슛도 필요하기에 연습을 많이 했고 예. 과감하게 시도하라고 코치님께서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코치님은 과감하게 해라. 혹시 이정효 감독께서는 뭐 특별히 주문한 거 있으셨습니까? 이번 경기를 준비하면서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에게 틈이 나면 공격적인 전개를 해야 된다고 지시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점유를 하되 기회가 열리면 시도하고 뺏기면 또 뺏어서 시도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하도록 지시를 해주셨고 그렇게 좀 선수들이 다 같이 해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도전하다 보면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는군요. 신창무 선수 하면은 대구 FC, 강원 FC 시절에도 그렇고 다양한 세리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이번에도 좀 특별했던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하게도 예.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네. 그것도 축하드립니다. 언제 감사합니다. 나오셨어요? 저희 아직 임신 5개월 차고 뱃속에. 아직, 네, 세상에 나오려면 조금 많이 남았어가지고 네. 팀 선수들 뭐 감독님 코치님께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했는데 세레머니만한 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욕심을 내보자 했는데 저희 아이가 복덩이인가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 골 넣고 공을 이렇게 배 안에 해서 이게 임신 세레머니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회 저기 잘 안 드리는데 태명 있을 거 아니에요? 부르면서 네네. 한 말씀 하시죠. 겨울아, 겨울아? 네, 겨울이거든요. 예. 곧 볼 텐데 벌써 효도를
최선을 다한 것 같네요. 그러네요. 아버지에게 아직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는 건가요? 저희 아들이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축구 선수로 네. 키울 생각도 있으세요? 아이가 좋아한다면 또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요즘에는 운동선수가 또 너무 멋지거든요. 네. 아니, 제가 지금 축구 경기 이야기를 하려다가 막 딴 데로 샜어요. 네. 엄지성 선수가 이적 절차를 밟게 되면서 신창무 선수의 역할도 더 커졌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부상으로 좀 팀을 오랜 시간 이탈해 있었는데, 예. 조금씩 이제 경기장에서 뛸 수 있다는 게 우선 너무 감사하고, 지석이를 대신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준비를 많이 했고, 네, 그런 공백이 없게끔 또 팬들이 저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선수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도 축구에 대한 가치관이 유독 뚜렷하셨던 걸로 기억이 돼요. 예. 축구에 답은 없지만 우선 팬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축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광주가 지금까지 힘든 적도 많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과까지 가져오면 팬들에게 완벽한 축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올겨울 건강한 겨울이와 함께 또 잘 만나시고요. 오늘 전화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FC 신창무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와, 오늘 2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렸어요. 네, 예. 매번 느끼지만. 예, 준비한 소식이 많았었는데 이건 또 다음에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2부 함께했던 기자님과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